자, 이제 2단원 급수라는 단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용어지. 이제 급수라는 용어가 나왔으니까 급수가 뭔지를 알고 이제 걔를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이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급수가 뭔지를 얘기를 해볼게. 우리 수열의 합 단어에서 A의 1부터 쭉쭉쭉쭉쭉 더해가지고 A의 N까지 더해본 적 있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었냐, 뭐라고 기호로 썼었냐면 S의 N이라고 기호로 썼었을 거야. 그치? 근데 N에서 멈추는 게 이제 Sn인데 멈추지 말고 A의 N 플러스의 1 쭉쭉쭉쭉쭉 하고 무한히 계속 다 더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생각을 해보면. 그치? 자, 저런 식으로 A1부터 시작해서 끝없이 A의 무한대까지를 싹 다 더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급수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얘를 시그마 기호로 이용하면 어떻게 쓸 수 있을 거냐면 시그마 싹 다 더해라. AK 같이 생긴 새끼들을 다 더해라. 근데 K가 1부터 어디까지다라고 쓸 수 있냐면 끝없이 갈 거니까 이제 무한대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리고 평소 우리가 시그마라는 기호를 쓸 때 여기 알파벳은 딱히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뭐 J여도 괜찮고 어차피 뭐 1부터 바뀐다는 뜻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AK라고 써도 있어도 괜찮은 거고, 물론 쓰고 싶으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도 괜찮고요. 뭐 딴 걸로 하고 싶으면 I는 1부터 무한대까지의 AI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알파벳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기억할 테니까. 즉 무한히 다 더하는 이 녀석을 우리는 급수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근데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거냐면 SN이라고 하는 게 바로 1부터 N까지를 더한다 라는 뜻이지 않냐? 근데 그 N을 무한히 키워주면 똑같은 뜻이겠지. 그래서 이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AK라는 것은 이렇게 써도 똑같은 뜻일 거라는 걸 느껴야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SN. 그렇지? SN이라는 게 1부터 N까지를 더할 건데 그 N을 무한히 키운다. 그럼 1부터 100, 1000만, 1억까지 다 더해야 될 거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것도 이렇게 표현된 것도 둘 다 급수입니다. 자, 그래서 용어를 조금 더 추가해보면 우리가 수1에서 공부했었던 A1부터 AN까지의 합을 무한히 더하는 것 중에 일부분이라고 해서 부분합이다라고 부를 거예요. 이해되니? 뭐 이해라기보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지. 자, 그래서 급수라는 친구는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되냐면 부분합의 극한이다라고 읽을 수 있어야 돼. 이해되나요? 그치? 그래서 1부터 n까지 중간까지만 더하는 걸 부분합이라고 부를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한히 다 더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급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생각해보면 결국 급수도 일종의 수열의 극한입니다. 왜냐? SN이라는 거 이거 우리 수원에서 했었지만 얘 또한 뭐 아무튼 n에 대해서 뭔가 식이 있는 일종의 수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S1이 있고 S2가 있고 S3가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SN에다가 리미트를 취한 이 형태 또한 뭐 SN이라는 수열의 극한이다 라고 읽을 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 당연히 수열의 극한은 언제나 수렴하는 건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있을 때도 있고 발산할 때도 있겠지. 마찬가지로 급수 또한 그런 거야. 예를 들어 1111111 계속 1인 수열을 다 더해봐. 존나 커지겠지. 그럼 그런 친구는 무한대로 발산을 할 거고 뭐 어떤 친구는 정확히 뭔가로 수렴할 수도 있을 테니까 급수 또한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 그럼 당연히 수렴할 때 뭐 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겠지. 오케이. 그래서 급수 또한 부분합의 극한이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급수의 합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바로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급수의 합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총 3단계에 걸쳐서 구해주면 돼. 첫 번째 일단 뭘 구해야 되냐면 스텝 1. 일단 일반항 AN이 뭔지 일단 찾아야 될 거야. 뭐 어떤 친구를 더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일반항을 찾은 다음에는 먼저 뭘 구해야 되냐면 부분합을 구할 거예요.
그럼 분명 SN이라는 게 뭐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겠지. 그 다음에 스텝 3, 그 극한에다가 무엇을 취해주면? 극한을 취해주면 된다. 이거 계산하기. 요 순서대로 계산해 주시면 우리가 급수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네. 이해가 되시나?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급수 단원에서 배우게 될 급수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고형 급수라는 걸 공부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등비급수라는 것을 공부하게 될 거야. 무슨 말이냐면 방금 말했다시피 급수라는 건 그냥 다 더한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렴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다고 그랬어. 그럼 당연히 공부할 대상은 유명하게 수렴하는 친구에 대해서 공부해야지 발산하는 친구를 공부할 필요는 없잖니.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수렴하는 급수의 유형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소고형 급수라는 거고 등비급수라는 겁니다. 전혀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 소고형 급수는 비슷한 워딩을 수1 시그마 단원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소고형 시그마. 그치? 앞에 샥샥샥샥 지워지면서 앞에 뒤에 남는 거. 등비급수 어려울 거 없습니다. 뭐 등비 수열이랑 비슷한 친구겠지. 뭐 관련이 있겠지. 그러니까 재료들을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두 개를 지금부터 공부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흐름에 따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고형 급수부터 볼게요. 자, 소고형 급수는 다른 말로 망원급수라고 부르기도 하니까, 만약에 어떤 다른 선생님이 망원급수라고 하면 아, 소고형 급수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여주면 돼요. 이게 영어로 이제 텔레스코핑 시리즈 뭐 이런 건데, 뭐 텔레스코핑이 무슨 뜻인지 뭐 아무튼 이게 지워진다는 뜻입니다. 자, 어떤 형태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1 때를 리마인드 해보세요. 수1에서 소거형 시그마가 있었을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거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K 플러스의 1분의 1 뭐 이런 거. 자, 시헌아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됐더라? 자, 이렇게 찢어줬더니 거꾸로 통분을 해서 꼭 분자가 맞는지를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뭐 당연히 K 플러스 1 올라가고 K 올라가니까 분자는 맞아. 그러고 나서 해봤더니 이미 다 기억날 테니까 바로 갈게요. 얘네들이 몇 칸 차이가 나? 한 칸 차이가 나. 그러니까 바로 이웃한 것들이 이렇게 다 지워지겠지. 그러니까 맨 앞에 몇 개 남고 한 개, 맨 뒤에도 한 개다 이렇게 남았었겠지. 정리해보면 신경 써야 될 건 총 두 가지였습니다. 소고형 시그마에서 신경 써야 될 거 1번. 앞쪽하고 뒤쪽에 살아남는 항의 개수가 서로 뭐 했지? 같았지. 앞에서 하나 살면 뒤에도 하나 살고 앞에가 두 개 살면 뒤에도 두 개 살았었을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당연히 앞쪽에 K가 1일 때 제일 작은 1을 대입한 그치? 가장 작은 거가 살아남았다면 맨 뒤쪽은 n을 n분의 1하고 n 플러스 1분의 1이면 당연히 더 큰 쪽, 가장 작은 것하고 큰 거가 생존을 했었더라. 맞나? 이거 기억나시겠지? 그럼 이게 바로 뭘 구한 거냐면 새로 오늘 배운 용어에서는 바로 부분합을 구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뭐만 취해주면 끝나는 거야? 리미트만 취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시를 봅시다. 표현은 이렇게 바뀔 거야.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로 바뀔 거라고. 자, 그리고 식을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nn 플러스의 2분의 1로 한번 바꿔볼게요. 오케이? 자,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 일반항을 찾아야 된다고. 하지만 이미 시그마로 표현이 됐다는 건 이 일반항이 이겁니다라고 알려준 셈이니까 1번은 패스하고 2번 부분합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분합을 구해보면 조심해봐. 이 식에서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라고 했어. 근데 sn하고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고 싶으니까 시그마하고 뭐는 1부터라고 써야 돼?
K라고 다른 알파벳으로 도망가야 되겠지. n은 1부터 n이다 하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K는 1부터 n까지의 뭐를 구하냐면 KK 플러스의 2분의 1을 계산을 하게 되겠지. 자, 그러면 암산해도 됩니다. 몇 칸 차이나요? 일단 너무 암산하지 말자. 1부터 n까지 한 다음에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로 찢은 다음 뭐가 필요해? 2분의 1이 필요하겠지. 자, 그러고 일단 2분의 1 박아두고 앞뒤로, 몇 칸 차이 나니까 2칸 차이 나니까 앞뒤로 2개씩 살 거야. 1 대입했을 때 가장 작은 1분의 1, 그 다음 2를 대입했을 때 가장 작은 2분의 1이 살면 맨 마지막 n을 대입한 n 플러스 2분의 1이 살 거고 그 하나 전 칸인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살겠지. 맞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리미트를 취해주면 되겠지. 이런 표현을 한번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당연히 이렇게도 쓸 수 있겠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k 플러스 2분의 1. 지금 다 똑같은 표현을 여러 개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봐봐. 받아들여봐. k가 1부터 무한대까지의 kk 플러스 2분의 1. 다 똑같은 뜻인 거 보이나? 그치? 이 sn이라는 부분이 여기까지 해당하는 거니까 그 녀석의 리미트를 취했다. 똑같은 얘기고. n을 무한대로 보낸다라는 걸 한꺼번에 써버리면 여기를 무한대로 바꾸면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거꾸로야. 문제에서 이걸 물어봤잖냐. 문제가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게 이거니까 이렇게 구해야 되겠다 의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당연히 극한 때려버리면 얘네들은 0으로 날아가겠네. 그러니 2분의 3에 2분의 1 배니까 4분의 3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자, 기억이 날 거야. 우리 소거형 시그마 총 2종류가 있었거든. 첫 번째는 부분 분수를 이용하는 유형이 있었어요. 하나 봤지, 그지? 또 대표적으로 소거형 나오는 거 뭐 있었지? 루트 있는 거. 이렇게 2종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루트는 당연히 분모에 루트 있으면 뭐 해주면 됐던 거. 유리화 해줬으면 됐었겠지. 오케이. 자, 그럼 하나 더 연습을 해봅시다.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더하기 루트 n 플러스의 1분의 1을 한번 계산해볼게. 당연히 뭐부터 해야 된다고? 부분합부터 해야 된다고. 그래서 먼저 sn을 구할 겁니다. 준겸이가 sn식으로 한번 불러봐. 이렇게 써야 되겠지. 당연히 여기서부터 유리화 할 겁니다.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 거꾸로 이것 빼기 이거를 곱할게. 그러면 루트의 k 플러스의 1 마이너스의 루트 k가 되고 분모는 1이 됐겠지. 자, 그러면 얘도 한 칸 차이니까 하나씩 살겠지. 그래서 얘는 맨 n을 대입하면 제일 큰 거니까 루트의 n 플러스의 1 살아야 될 것 같고 1을 대입하면 제일 작은 쪽인 마이너스 루트 1 쪽이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취해줘야 되니까 리미트를 취하면 어떻게 되니 이거? 무한대가 되겠지. 아까 말했다시피 모든 급수가 수렴하는 건 당연히 아니라고. 그러니 이런 친구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급수였구나.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딱 하나만 지켜주면 돼. 고1 때 썼던 부분합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를 취하자. 오케이? 좋아. 여기까지가 이제 29페이지에서 했던 이야기니까 한 장만 더 넘겨볼게요. 자, 조금 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볼게. 교대급수라는 게 있습니다. 교대급수라는 거는 수능에서는 주로 잘 다뤄지지 않고 내신에서 다뤄질 수 있는데 배제고처럼 모의고사 형태로 내신을 출제하는 학교에서는 또 나오지가 않고요. 그냥 쌤 같은 문제집 같은 걸 참고하는 학교, 쉬운 학교지. 거기서는 이제 나올 수 있는 내용이야.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다르거든. 뭐냐면 일단 이름이 뭐냐? 교대급수라는 게 뭐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나오는 친구를 교대급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그 친구는 왜 좀 따로 떼서 배우느냐? 먼저 예시를 먼저 보고 나서 얘기를 해볼게. 이런 덧셈이 있다고 치자.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런 덧셈이 있다고 칩시다. 뭐 대충 그 다음에 어떤 규칙인지 알겠지. 마이너스 5분의 플러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당연히 부분합의 극한의 순서로 가는 건 똑같으니 먼저 부분합을 구해볼 텐데 지금 이거를 첫 번째 항까지 합은 1, 여기까지가 두 번째 항이라고 칠게. 두 번째 항까지 합은 2분의 1,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봤을 때 S의 n이 얼마다 라고 쓰기에는 좀 애매하거든. 부호가 뿔마가 바뀌는 만큼 홀수 번째까지 더한 거랑 짝수 번째까지 더한 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해보자. S의 2n 마이너스의 1. 이 얼마인지를 볼게. 자, 첫 번째 항까지 더하면 얼마지? 1. 세 번째까지 더하면 또 얘네가 소거되고 다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가면 얘네들이 계속 똑같이 나오니까 상쇄가 되겠네. 그래서 얘는 1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런데 S의 2n을 한번 봐볼게. 자, 일단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S2가 뭐냐면 1에서 2분의 1 뺀 겁니다. 그 다음 S의 4는 뭐냐면 여기까지 더한 거니까 가운데 한 번이 상쇄가 됐겠지. 1에서 3분의 1을 뺀 겁니다. 아야. 그 다음 S의 6은 얼마가 될 거냐면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더한 거니까 2분의 1끼리 3분의 1끼리가 상쇄가 되면서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좀 몇 개 써줬으니까 규칙 잘 찾아봐봐. S의 2에는 1 빼기 뭐분의 1이라고 써야 될까? 그렇지. n 플러스 1분의 1이지. 2 곱하기 1일 때 2, 2 곱하기 2일 때 3, 2 곱하기 3일 때 4니까 2 곱하기 n일 땐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런 식으로 홀수항까지의 합이랑 짝수항까지의 합의 생김새가 분명히 달라. 근데 우리 수열의 극한에서도 공부했다시피 홀수 번째 합의 극한하고 짝수 번째 합의 극한이 만약에 다르면 다른 수열 이건 수렴하지 않아. 근데 둘이 같으면 또 수렴을 하겠지. 그래서 각각에다가 리미트를 취해보는 거야. 리미트 S의 2n은 당연히 뭐 계속 1이고요. 리미트, 아이고 잘못 썼다. 리미트 S의 2n-1은 뭐 항상 계속 1이었으니까 1이고 리미트 S의 2n 또한 해봤더니 얼마냐면 1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둘이 똑같으니까 이 급수는 1로 수렴을 하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풀마의 부호가 계속 반대로 나오면 홀수 번째랑 짝수 번째까지 합을 따로따로 관찰을 해야만 식으로 제대로 세울 수가 있다. 이런 유형을 이제 교대급수라고 좀 따로 떼서 부릅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보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이런 거. 2분의 1 마이너스의 3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아이고 아니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4 이런 애들. 대충 또 규칙은 뭔지 알 것 같아, 그지? 5분의 4, 6분의 5, 7분의 6 이렇게 점점 커지면 될 것 같아. 얘도 과연 어떻게 될지를 한번 봅시다. 짝수 번째 합과 홀수 번째 합까지 합을 따로따로 관찰할게요. S의 2n-의 1 봅시다. 첫 번째 항까지 합, 세 번째, 다섯 번째. 다 소거되는 게 보이겠지? 항상 얘는 얼마냐? 2분의 1이야. 자, 그 다음 S의 2n은 뭐가 될 거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좀 규칙을 좀 느껴보자. S2가 뭐냐면 두 번째 항까지니까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빼면 되고 S의 4라는 친구는 여기까지만 더하는 거니까 가운데 두 개가 날아가면서 얘만 남아요. 2분의 1 빼기 4분의 3입니다. 그 다음 S의 6이라는 친구는 2분의 1에서 이렇게랑 이렇게까지 날아가니까 얘만 남아있을 거야. 마이너스의 5분의 4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요 정도 경험 쌓았으니까 한번 일반을 해보자. S의 2에는 2분의 1에서 자, 뭘 빼야 될까요?
2 곱하기 1일 때 2, 3, 2 곱하기 2일 때 3, 4, 2 곱하기 3일 때 4, 5. 이렇게 일반을 시킬 수가 있겠지. 자, 그러고 나서 극한을 매겨보면 홀수 번째까지의 부분합의 극한은 2분의 1인데요. 짝수 번째까지의 부분합의 극한은 마이너스의 2분의 1이 되겠지. 그러니 얘는 서로가 같지를 않기 때문에 얘는 수렴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겠지. 됐나? 오케이. 자, 그 다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방금 이렇게 주어진 건 아까 우리가 급수를 구해야 된다라는 세 스텝 중에 스텝 1 뭐였지? 일반항이 먼저 확인하기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지 않냐, 그지? 그러니까 스텝 1 건너뛰고 바로 SN 구하고 리미트만 때렸어. 근데 스텝 1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저런 예시들처럼 AN이 얼마입니다 라고 안 줘놓고 그냥 쭈루룩 써놓은 거. 저런 건 바로 일반항이 뭘까부터 좀 천천히 생각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덧셈의 첫 번째 항은 1이고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1, A3이 2분의 1, A4, A5, 6, 7 이런 친구들을 더한 셈이다 라고 느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A1, A2, A3, A4, A5, A6를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면 이 시그마식과 요 식을 좀 비교를 해봐요. 자, 2번과 3번의 차이가 뭔지 느껴지나? 뭐 괄호가 있고 없고야. 근데 괄호를 침으로써 무슨 뉘앙스의 변화가 생겼냐면 요 덧셈식에서는 첫 번째 항이 뭐인 거야? 이게 첫 번째 항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괄호를 쓰는 거지. 괄호가 있으면 아, 이게 통째로 첫 번째 항이구나 라고 느껴야 되고 이게 두 번째 항, 이게 세 번째 항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면 생각해보자. 이런 덧셈은 S1이 뭐냐면 말 그대로 2분의 1 빼기 3분의 2죠. 여기까지 이거 하나 더한 거니까. S2가 뭐냐면 이것과 이것을 더한 거지. 그러니까 2분의 1 빼기 4분의 3이죠. 그러면 S의 3라는 것은 세 번째 항 여기까지 더한 거니까 2분의 1 빼기 5분의 4거든. 그렇다면 점점점점 S의 N은 뭘까? 요거지. 그러면 리미트 S는 얼마가 돼? 2 되겠지. 그래서 괄호의 유무에 따라서 덧셈식의 의미가 바뀌어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을 하는 덧셈식입니다. 그러니까 괄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잘 보고 뭐가 일반항인지 잘 봐야 된다 이거야. 2번에서는 일반항이 얘네 각각이었습니다. 반면 여기서는 일반항이 이거 빼기 이거, 요거 빼기 이거, 이거 빼기 이거 세트가 이제 일반항이었다. 그러니까 꼭 스텝 1 일반항이 뭔지를 잘 확인하고 SN 확인하고 극한을 취하자. 물론 식으로 이미 주어져서 AN이 문제에 주어져 있다. 그럼 당연히 스텝 2부터 하시면 되는 건데 이런 덧셈으로 나타나 있으면 일반항이 뭐지부터 차근차근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거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해놓고 문제를 볼게. 계속 머릿속에 정리시켜 드릴게요. 자, 칠판 보시기 바랍니다. A의 1부터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A의 N 멈추지 말고 쭉쭉쭉 가는 것. 이것이 급수야, 그지? 얘를 표현하는 방법을 총 3가지로 쓸 겁니다. 다 똑같은 뜻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a의 n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얘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의 ak 라고 쓸 수 있을 거야. 자, 내가 여기다가 n은 무한대
썼기 때문에 요 시그마의 n을 잠깐 k로 도망갔다는 걸 확인해 주셔야 돼. 또 n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 이게 우리 수원에서 배웠던 무슨 합이니까? 부분 합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엇이다? sn이다. 이렇게 다 똑같은 표현이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 건 당연히 이거하고 리미트 취하는, 즉 sn을 구하고 얘를 취하는 과정으로 구해야 돼. 문제는 이렇게 주어질 거고요. 오케이? 자, 이게 급수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배우게 되는 급수에는 총 2개가 있을 건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소거형 급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직 공부를 안 한 등비급수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소거형 급수에는 수1 때 배웠던 소거형 시그마랑 똑같이 크게 2가지 유형이 있을 거라고. 첫 번째는 부분 분수를 이용하여 잘 찢으면 되는 유형. 두 번째는 뭐가 있는 거? 루트가 있는 거. 이렇게 2개가 있을 거라고. 물론 여기에 살짝 곁다리로 교대급수라는 것을 공부하긴 했습니다만 교대급수라는 게 메인 주류 테마는 아닙니다. 그냥 부분분수 계산이랑 루트 있는 쪽이 더 메인 스트림이고 얘는 내신에서 나오면 낚이지 마 하고 방금 한번 보여드린 느낌이야. 더 메인은 이쪽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에 대하여 신경 썼어야 되는 게 뭐냐면 2가지가 있지. 맨 앞에 있는 거하고 맨 뒤에 있는 거 생존항이 같다. 개수가 같다야. 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 가장 작은 것하고 가장 큰 거가 생존할 것이다. 그치? 자, 뭐 요 정도만 공부한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필기를 하셔도 되고 잘 들었다가 집에서 다시 풀어본다도 괜찮고. 자, 31페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내가 급수는 무엇의 극한이라고 했냐? 부분합의 극한이라고 했단 말이야. 내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1번 문제를 되게 바보같이 푸는 친구는 어떻게 하냐? 나 시그마 an 구해야 되네? 그럼 an이 궁금하다. sn 주어졌다. 우리 수1 공부했으니까 sn으로부터 an 구할 수 있지. 그렇게 sn 주어졌는데 an을 구하고 다시 시그마에 집어넣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야. 왜? 사실 그냥 급수는 무엇의 극한일 뿐이야? 부분합의 극한일 뿐이야. 그럼 부분합을 미리 줬다는 건 중간가존 다 생략하고 sn 바로 줬다는 얘기지 않니? 그러니까 이건 따로 병신 같은 짓 하지 마시고 그냥 뭐만 취하면 된다. 극한만 취하면 된다. 라는 그 개념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기 위한 단수 문제입니다. 오케이.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이다. 이거를 꼭 명심해야 돼. 부분합의 극한. 그러니까 부분합이 안 주어지면 구해야 되는 건데 주면 그냥 구하는 거라고. 따라서 답은 그냥 바로바로 부르겠습니다. 1번에 극한 취하면 4겠죠. 2번에 극한 취하면 얼마입니까? 2겠죠. 3번에 극한 취하면 얼마입니까? 2분의 3인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입니다. an이라는 게 뭔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a의 n 플러스의 1 마이너스의 a의 n을 구하래. 자, 여기서부터 방금 조금 안 했던 이야기를 다시 좀 할게.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 너네가 어떻게 할 건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원래라면 뭘 먼저 구해야 되냐면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의 a의 k 플러스 1 빼기 ak. 즉 먼저 뭘 구하는 거냐면 부분합을 구하겠지. 그러면 당연히 몇 칸 차이 나니까 한 칸씩 차이 나니까 a의 뭐야? n 플러스 1 하나 남고 맨 뒤에 a의 1 이렇게 남겠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될 건 뭐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의 n 플러스 1 빼기 a의 1을 구하면 되겠지. 자, 그러니 얼마가 될 거냐? 자, an의 극한이나 an 플러스 1의 극한이나 뭐 할까? 똑같겠지. 뭐 무한대나 무한대 플러스 1이나 나중에 똑같은 데로 갈 거니까.
그래서 앞에 건 얼마로 가고? 2분의 3으로 가고. A1은 얼만데? 1. 이니까 이제 2분의 1로 가겠지. 맞냐? 그러면 점점 익숙해지면, 물론 방금 공부한 지 10분 만에 익숙해지면을 말하는 게 웃기긴 하지만 너네 중엔 분명히 알아들을 친구도 있을 테니까. 익숙해지면 너네가 당연히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바로 이렇게 갈 거야. 아, 몇 개씩 남겠군. 하나씩 남겠군. 그렇다면 이제 A1이란 친구는 뭐 지 혼자 있을 거고 마지막에 뭐가 남을 건데? A의 n 플러스 1이 남을 건데 그것에 뭐가 취해져야 되는구나. 극한이 취해져야 되는구나. 여기서 바로 이렇게 넘어올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막 SN하고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올 수 있게 될 거다 이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런 암산을 조금 할 수 있게 될 것 같으면 이걸 한번 봐봐.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n 플러스의 1분의 1 이게 얼마일까? 방금 했었던 예제야. 머릿속으로 찢어봐가지고 해봐요. 1이지. 맞나? 왜냐면 이거일 거고 앞에 하나가 남을 거고 뒤에 n 플러스 1분의 1 같은 녀석이 남을 텐데 뭐가 당할 거니까? 리미트 당할 거니까 얘는 1이겠지. 그럼 얘는 얘도 하나씩 다 죽겠다. 뭘까? 좋아. 아주 잘 틀려주셨어요. 이거를 2분의 1이라고 실수를 하면 암산하면 안 되는 친구야. 무슨 말이냐면 이거 몇 개씩 살아? 한 개씩 살겠지. 그러니 맨 앞에는 2분의 1이고 뒤에는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에다가 리미트가 취해진 것 이렇게 가야 될 테니까 마이너스의 2분의 1인데 2분의 1이라고 잘 틀려주신 이유가 너네 중에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급수 문제를, 이런 소거형 급수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꽤나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친구가 0으로 날아갈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 급수 그거 대충 지워질 거니까 앞에 것만 보면 되네 하고 요것만 대답하는 실수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마셔야 되고 뒤에 거의 극한이 얼만지까지도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그것까지를 머리로 할 수 있으면 암산해도 되고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뭐에 신경 써야 될지만 하나 잘 챙겨두면 암산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뒤에 것도 꼭 놓치지 마라. 그러니까 부분합의 극한지 앞에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앞이랑 뒤를 둘 다 제대로 보긴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좋고, 자, 그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당연히 이렇게 풀어서 2분의 1이 맞는 거예요. 자, 3번. SN이 일단 주어졌다. 자, 그래 놓고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A의 N 더하기 A의 N 플러스의 1을 확인을 하자. 자, 수열의 극한하고 급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보자. 뭐 해볼까? 이라고 해볼게요. 이 수열의 일반항은 어떤 형태일까요? 수원 이야기입니다. 준겸이랑 종민이는 내가 계속 얘기했으니 확신이 있는데 너네 둘 혹시 S0에 대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 수열의 합보면 S0에 대한 얘기 공부한 적 없어? 그러면 이 부분 좀 얘기를 할게. 빠르게 좀 리마인드 할게요. 재현아,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떤 형태야? 뭐 굳이 공식으로 쓰면 뭐 그렇게 되겠지만 이거 풀면 이런 꼴이었지. 상수항 없는 2차식. 그러면 이거랑 이거의 차이 알아요? 이렇게 주어지면 이거 어떤 거였다 이런 거 기억하니? 공부한 바 있니? 상수항이 있는 2차식이면 일반항이 어떻게 흘러가더라 이런 거. 그치.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에요. 근데 얘는 첫 번째 항은 규칙에서 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부터 일반 항은 등차 수열이었다. 맞지? 자,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자, SN이라는 친구가 뭔가 이렇게 식으로 주어졌다고 치자. SN이 주어지고 AN을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두 가지 스텝이 뭐였지? 첫 번째. 그치. A의 1이라고 하는 것은 S의 1으로 구하면 된다. 두 번째는 뭐였죠? A의 N, 단 N은 2 이상은 뭐 빼기 뭐로? Sn-S의 N-1로 구했었지. 질문, 이 식에서 왜 N이 2 이상이에요? 그치, S0라는 표현이 이상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A1은 따로 해주고 2 이상부터는 요렇게 구하는 거였잖냐. 그러다 보니까 어떤 SN이 주어졌을 때 첫 번째 항 따로 구하고 2 이상을 따로 구해본 다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해서 구한 식에 미친 척하고 1을 집어넣어보고 맞아 떨어지면 굳이 이렇게 두 줄로 나눠 쓸 필요가 없었으니까 A는 뭡니다 하고 썼으면 됐고, 여기다가 미친 척 1을 집어넣은 것과 실제 1이 다르면 뭐 한 줄로 줄였을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A1은 이거고요 2 이상은 이겁니다 라고 두 줄로 썼어야 되겠지. 그거를 빨리 판단하는 방법이 바로 뭐였냐면 S0를 관찰하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채연아, 방금 여기다가 1을 못 집어넣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S0라는 게 이상하기 때문이야. 근데 만약에 미친 척 1을 넣어보면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A의 1은 S1-S의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디까지는 팩트야? 이건 팩트지. 그럼 만약에 S0가 뭐 이어주면 문제가 없어. 0 이어주면 문제가 없지. 자, 그래서 S의 0가 0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면 네가 뭘 할 수 있냐? S0가 0면 첫 항부터 규칙에 녹아듭니다. 이때 말한 규칙은 등차면 등차, 등비면 등비, 또 다른 모종의 규칙이면 모종의 규칙, 아무튼 그 식의 규칙에 녹아든다라는 거고, S의 0가 0이 아니면 첫 번째 항은 튀고 두 번째 항부터 규칙에 녹아들더라 라는 이야기였단 말이야. 자, 이 이야기는 비단 등차 수열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봐봐. 그러면 채연 다시 한번 이번에는 등비 수열의 합공식으로 한번 SM 불러봐. 공식으로. 등비 수열 합공식. 뭐 AR 해갖고.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해보면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R-1분의 A 뭐 이렇게 전개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잠깐 여기 좀 더러우니까 그냥 한 문자로 치환을 하면 아무튼 뭔가 곱하기 R의 N승 빼기 뭔가 라는 꼴이란 말이야. 그렇지? 얘도 확인해봐요. N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얼마 돼? 그렇지? A 곱하기 1 빼기 A니까 빵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거꾸로 말을 하면
어떤 수열의 합이 A 곱하기 R의 N승 빼기 B 이런 꼴이면 물론 A랑 B는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0을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그럼에도 일단 뭐 머시기의 N승이가 등비수열의 합은 비슷해. 근데 얘는 몇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라는 거야.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라는 거라고. 이 S0에 대한 이야기 수원 내신 때 했었어야 되는 건데 왜 안 하셨는지. 자, 그래서 말이야. 내가 무슨 얘기하다 일로 돌아왔었냐면, 자, SN이 얘기하고 싶었어. 3 곱하기 2분의 1의 N승 마이너스의 1이다라는 어떤 수열의 합이 주어져서 치자. 뭔가 거듭제곱이 있으니까 뭐 등비수열의 합 같긴 한데,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등비입니까? 아닙니까? 첫 번째 항은 규칙에 녹아들지 않지. 왜냐면 S0가 0이 아니니까. 맞냐? 자, 그거를 잠깐 리마인드 한 채로 질문하겠습니다. 리미트 S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수열의 극한이니까. 오케이. 자,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수열의 극한과 급수에서의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얘기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수열의 극한은 어차피 저 끝에 보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규칙에 녹는다 안 녹는다 뭐 이런 게 딱히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요. 첫 번째 항이 100이어도 뭐 두 번째 항부터 이렇게 이쁘게 등비수열이면 뭐 얘는 0으로 가겠지. 맞냐? 수열의 극한은 뒤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앞에가 튀는지 아닌지가 전혀 상관이 없어. 맞나? 근데 급수는 뭐야? 더하는 거거든. 더하는 거니까 첫 번째 이렇게 규칙에 튀는 친구인지 이쁜 이런 친구인지가 합에는 영향을 미쳐 안 미쳐? 미치지. 그래서 급수 문제를 풀 때는 시작을 좀 제대로 봐주셔야 돼요. 오케이? 수열의 극한도 급수도 뒤를 보는 건 똑같아. 뒤는 당연히 봐야 되는데 앞쪽에 신경을 쓰냐 안 쓰냐의 차이가 있거든, 급수는. 그래서 말이야, 이거를 보시면 3번이야. SN이 N 플러스 1분의 6N이라고 주어졌고 이거를 구하래. 자, 당연히 이것 따로 이렇게 볼 거야. 앞에 거는 잘 봐. 뜻대로 생각해봐. A에 뭐부터 다 더해? A에 1부터 다 더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리미트 SN이 맞아요. 그치, 얘는. 근데 이 뒤에 거는 잘 보면 뭐부터 다 더하는 거야? 2부터 다 더하는 거지. 그렇다면 이 부분은 리미트 SN이 맞아 아니야? 아니거든. 얘는 몇 번째 항부터 더한 거니까. 첫 번째 항부터 더한 거니까. 그렇다면 보정해줘야지. 얼마 빼주면 돼? 첫 번째 항인 A에 2를 빼줘야 되겠지. 오케이? 이런 첫 번째 항 부분 급수 때는 첫 시작에 꼭 신경을 고루 세워주셔야 돼요. 뭐부터 시작하는지를 꼭 봐야 돼. 오케이? 뭐 대충 다 더했겠지 뭐가 아니라고. 덧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합시다. 자, 리미트 S는 당연히 얼마인 거야? 6이야. 근데 이제 A1은 따로 구해줘야 되겠지? 3이겠지. 덧셈이기 때문에 신경을 꼭꼭꼭꼭 쓰자 해요. understand 하셨으면 4번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같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열 AN의 일반항이 하고 주어졌는데 뭐라고 주어졌냐? n제곱 플러스 1분의 3의 n의 제곱이다. 자, 그래 놓고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1 이거분의 AN 마이너스의 A의 n 플러스 1이다. 당연히 약분을 하고 쉽게 생겼으니까 약분해봅시다. 뭐분의 1이야 먼저 와야 되는 게. 그치? 당연히 덧셈이니까 또 약분 대충 뒤집으면 안 되니까 꼼꼼히 잘 약분해 주셔야 돼. 그리고 뒤에는 AN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몇 칸 차이 나니? 한 칸 차이 나. 그럼 앞뒤로 몇 개 남을 거고 하나씩 남을 거야. 그러면 맨 큰 쪽이 뭐가 남을 거냐면 A의 n 플러스 1이 남겠지. 근데 좀 이따가 거기다 뭐 취할 거니까 극한 취할 거니까 그냥 미리 가자 이렇게.
그 대신 이것만 쓰면 안 된다고 맨 앞에 a의 1분의 1은 따로 이렇게 삐져나와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an의 극한이 얼마야? 근데 얘는 뒤집혀 있고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은 건 차이가 없고 뒤집힌 것만 봐주면 되니까 몇 분의 1? 3분의 1. a1은 뭐 직접 넣어야지 뭐. 2분의 3인데 뒤집었네. 3분의 2. 자,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첫째 항의 1인 수열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은 이겁니다. 뭐야? 3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의 B입니다. 자, 그런데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A의 N은 2가 된대. 그런 A2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거는 그냥 급수네. 급수면 무엇의 극한 취해주면 되고 부분합의 극한. 근데 부분합을 줬네. 그러니까 3분의 A가 바로 2면 되니까 A는 6이구나. 일단 찾아주시고. 그러면 뭐 SN 조금 진화시키고 빨리빨리 풀자. 수열 문제 이제부터. SN이 3N 플러스 1분의 6N 더하기 B다 이렇게 나왔어. 근데 문제 조건 또 뭐 있나? 첫 항 1이 때. 그러면 A의 1은 4분의 6 플러스 B. 근데 그게 1이니까 하고 B를 마이너스 2로 구합시다. 그 다음에 A2 구하래. 뭐 수열의 느낌으로 대답해봐. 어떻게 구할래? 일반항 AN 하고 구할래? 아니지. 그냥 AS 뭘로 할까? S2 활용해서 구하는 게 낫겠지. S2는 7분의 12 더하기 B. 10. 근데 첫 번장은 1이었으므로 하고 구하면 되겠다. A2는 7분의 3이겠네. 계속 수원의 수열과 연관되어 줄지가 계속 됩니다. 당연히. 자, 6번 갑니다.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해주세요.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 루트 n 플러스의 1 더하기 n 플러스의 1의 루트 n 분의 1이다. 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급수는 두 종류밖에 없다고. 소고형 아니면 뭐 유리화하는 거. 약간 지금 뭐 분수니까 부분 분수도 좀 생각이 나면서도 루트도 있으니까 좀 찢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유리화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좀 복잡합니다. 이거씩 어떻게 변형할까? 자, 생유리화, 즉 이거 마이너스 이거를 곱하자가 뭐 당연히 가장 먼저 떠오르겠지만 그런 단순한 문제면 굳이 안 갖다 놨겠지. 좀 센스를 발휘해봐. 루트, 오케이, 좋아요. 뭘로 묶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알아듣게 말해봐. 맞아, 그거 맞으니까. 그렇지. 뭐랑 뭐로 갖고 있어? 루트 n 가지고 있고 루트 n 플러스 1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좀 식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치? 그럼 앞에는 뭐만 남아? 루트 n. 뒤에는 뭐 남아? 그렇지. 요렇게 찍고 보자. 사실 요거 여기 있는 무한대만 그냥 숫자 10으로 바꾸면 기말고사 대신 문제예요. 배제고도 이런 거 있잖아. 부분분수 빡세게 보는 거. 그거에 뭐 쉬운 버전이지 뭐. 자, 이렇게 봤더니 저 초록색 부분은 당연히 뭐 하고 싶어졌어? 유리화를 하고 싶어지니까 유리화를 해보자. 그럼 일단 루트 n 플러스 1이 남아있는 거고 초록색 파트에 뭐 빼기 뭐 하고 해야 돼? 그래 편해. 루트 n 플러스 1 빼기에 루트 n 하고 넣어주는 게 편하겠다. 그러면 약분이 되겠구만.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약분은 방향을 잘 봐야 돼. 부호 틀리면 안 되니까. 루트 n 분의 1 빼기 루트 n 플러스 1 분의 1이겠지. 자, 얘는 앞에 뭐가 남을 거야? 1 남을 거고 뒤에는 뭐가 남을 건데 극한 취할 거야? 에다가 리미트를 취할 거기 때문에 자, 이 과정이 익숙해지면 생략이 될 거라고. 1이겠지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된다고. 뒤에 거를 보기는 해야 돼.
자, 그 다음 7번 가보도록 하겠어요.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면 s의 2n-의 1은 홀수항까지의 합은 n 플러스 2분의 2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짝수 번째까지 합인 s의 2n은 n 플러스의 1분의 2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의 2n-의 1을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 구하자. 일단 a의 2n-1이란 건 s들 가지고 구하고 싶은데 s의 몇 빼기 뭐로 구하면 돼? 로 구해야 되겠지. 맞냐? 자, 그러면 조심할게. 지금 s의 2n이 요거니까 s의 2n-의 2라고 하는 건 당연히 n자리에 뭐로 바꿔주면 되고, n자리를 n-1로 바꿔주면 돼. 그러니까 내가 n분의 2라고 쓰고 싶어. 그죠? 근데 얘는 n은 2 이상만 되겠지. 그렇단 얘기는 요거 마이너스 요거를 이용해서 a의 1을 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야. 그치? 그래서 a1은 따로 떼주고 시그마 2부터 무한대까지만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아까 급수는 첫 항을 조심해라 라고 한 걸 또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A1 어떻게 구해야 돼? 따로 S의 2n-1 가지고 그냥 따로 구하면 되는 거야. 얼만데? 3분의 2 하고 따로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시그마 2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해놓고는 이제 식을 쓸 수 있겠다. S의 2n-1은 n 플러스 2분의 2고요. 그 다음에 S의 2n-2는 n분의 2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자 3분의 2에다가 일단 몇 칸 차이야 얘네? 2칸 차이야. 그럼 몇 개씩 살아야 돼? 2개씩 살아야 돼. 그럼 먼저 2를 대입했을 때 작은 게 살아야 돼? 큰 게 살아야 돼? 작은 거인 마이너스 2분의 2 살 거고 또 하나 마이너스 3분의 2 살겠지. 그 다음에 큰 쪽은 누가 남을 거냐면 n 플러스 2분의 2 하고 그 하나 전인 n 플러스 1분의 1이 살 텐데 얘는 좀 이따 뭐 당할 거니까 어차피 리미트를 이렇게 당할 거예요. 그래서 암산이 되면 제로라고 대답해도 괜찮겠지. 따라서 남아있는 것만 보면 마이너스 1이겠네.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수열 AN에 대하여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 k 플러스 1분의 ak 그게 뭐라고 했냐면 n제곱 플러스 5n이다. 그때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an분의 1을 구해주세요. 자, 제가 이런 문제를 볼 때 써먹어야 돼서 S0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아무튼 뭔가의 합이니까 SN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오른쪽을 보니까 이거 S0가 제로 맞나요? 맞지? 그렇다는 건 첫 번째 항부터 모종의 규칙이란 뜻이야. 근데 보니까 요게 바로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야. 그렇단 뜻은 이거 일반항이 무슨 수열이란 뜻이야? 일반항이 등차 수열이란 뜻이겠지. 내가 이걸 일반항이라고 항상 한글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식에서 일반항 뭡니까?
n 플러스 1분의 a의 n, 이게 일반항인 거지.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일반항 빨리 찾는 방법은 알지? 등차 수열. 이거 2n 플러스 4다로 바로 오는 거 알아? 몰라? 너 알아? 수열의 합이 이거일 때 이걸로 바로 오는 거 알아요? 몰라. 이거 따로 알려줄게. 수업 끝나고 알려줄게요. 아무튼 하면 이렇게 되거든. 좀 이따 알려줄게. 자, 그래서 an이라는 친구가 뭐가 되냐면 n 플러스 1 곱하기 2 괄호 n 플러스 2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계산하러 갑시다.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을 뒤집어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2분의 1 밖으로 뺐다 치고 n 플러스의 1, n 플러스의 2 분의 1인 거지. 자, 그럼 2분의 1 밖으로 뺐다 치고 암산해봐. 얼마게? 이 부분의 급수 2분의 1인 거지. 한 칸 차이니까 하나씩 살 거고 맨 앞에는 2분의 1, 맨 뒤는 n 플러스 2분의 1인데 무한 들어가면 사라지겠지. 이렇게 연습이 되면 이렇게 암산하시면 된다고. 4분의 1입니다. 됐는겨?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또 이거 하겠습니다.